고등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이혜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간에 따른 플랜테리어 활용법들을 알려드렸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플랜테리어 효과를 가장 크게 누려볼 수 있는 행잉 플랜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행잉 플랜트는요, 공중에서 키우는 식물이라는 뜻으로 사실 식물의 종류를 뜻한다기보다는 키우는 모습이나 화분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걸어두고 키우는 모든 식물을 행잉 플랜트라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흙 배합이나 화분 선택만 잘 하신다면 원하는 대부분의 식물을 행잉 플랜트로 키워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 강좌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물에 대한 관심과 플랜테리어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아직 도전해보지 못하셨더라면 가장 쉬우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테리어 식물인 행잉 플랜트를 키우고 배치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행잉 식물은 공간의 제약과 자리 차지가 적다라는 점인데요. 행잉 플랜트는 벽이나 천장에 걸어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이 생활 공간을 따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요, 같은 부피의 식물과 비교했을 때 행잉 플랜트가 훨씬 더 싱그러움의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인데요. 바닥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위쪽 공간에 올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시야가 좀 분산이 되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천장 공간이 풍성해지면 단조로운 공간에서 공간감이 생기고요. 초록의 싱그러움이 집안 전체에 퍼지게 되거든요.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실 때 나는 조금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장점은 알았고 바로 적용해 보고 싶으실 텐데요. 그럼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을까요? 다양한 식물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착생 식물을 추천드려요. 착생형 식물은 뭐냐면요, 이 흙이 아니라 암석, 돌이나 나무 껍질 등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식물을 고리에 꽂아서 바로 걸어만 둬도 잘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물 요구량이 적은 박지란이나 수염 틀란드시아, 립살리스, 이오난사 이런 것들은요, 물을 따로 주지 않더라도 공기 중의 습도만으로도 오래 버티면서 살아주기 때문에 가드닝 하는데 정말 편해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행잉 플랜트는 식물의 종류가 아니라 형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문에 방금 추천해드린 착생 식물들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식물이 있다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식물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행잉 플랜트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행잉 플랜트를 넣을 행잉 화분을 만들어 볼게요. 사실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린 착생 식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 주기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 식물을 행잉 플랜트로 키웠을 경우에는 공중이나 천장에 매달려 있는 식물에 물을 주기가 참 번거롭습니다. 그럴 때 팁은 이렇게 화분이 아닌 물 받침대에 구멍 고리를 내서 거리를 건 다음에 걸어두는 겁니다. 그럼 잠깐 식물에 물을 주더라도 물이 빠져나오는 게 이 걸려있는 물 받침대에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화분 받침대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화분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물 받침이 없는 화분을 써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일회용품을 먹고 남은 그릇 있죠. 요걸 활용하셔도 좋거든요. 저도 샐러드를 먹고 남은 그릇이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으로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이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4개의 구멍을 낼 거고요. 만약에 동그라미 형태이다, 그럼 한 3개 정도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저는 편의를 위해서 인두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없으시다면 펀치라던가 칼이라던가 아니면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집에 행인 고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행인 고리를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없으시면 이렇게 막근 있죠. 막근이라던가 아니면 두꺼운 실, 그리고 쓰지 않는 옷이나 청가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좋습니다. 적당한 길이를 잡아주시고요. 같은 길이로 모든 구멍에 걸어줄게요. 거리가 좀 얇다, 튼튼하지 않다 싶으시면 두 줄, 세 줄로 꼬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행인 고리는 천장에 걸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튼튼하게 꽁꽁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을 받침대에 올려주시고 안정적으로 한 번에 매듭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물받침 고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행잉 플랜트를 완성하시면 물주기가 번거롭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화분은 실용성을 강조한 행잉 화분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좀 예쁘게 마크라메 기법을 이용해서 행잉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끈을 이용해서 매듭을 모양을 만들어서 거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중에 마크라메 끈이라고 검색하시면 예쁜 하얀색 노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굳이 그 끈이 아니더라도 좀 전에 제가 사용했던 이런 튼튼한 막끈이면 충분합니다. 막끈, 가위, 테이프, 그리고 식물을 넣을 화분, 이렇게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화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화분으로 사용할 이 화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막끈을 4등분을 할 건데요. 4등분을 할 때 내가 걸고 싶은 높이보다 2배씩 잘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 정도 길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2배를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이 길이를 4개를 자를게요. 끈을 다 자르셨으면요. 4가닥을 한 번에 매듭을 지을 건데요. 이렇게 튼튼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끝에 꼬리는 좀 남겨두시는 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가닥씩 나눌게요. 나누신 다음에 내가 사용할 화분을 뒤집어 주시고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눈 2가닥씩을 화분 밑면에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이 밑면에 붙인 테이프는요, 다시 뗄 거기 때문에 대충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화분을 옆으로 돌릴게요. 2가닥씩 나눴는데요. 교차로 1가닥씩 가지고 와서 화분의 중간면에 맞게 묶어주실게요. 여기서 교차로 묶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반을 했잖아요. 가장 윗면까지 또 한 번의 매듭을 묶어줄 건데요. 이번에도 교차로 묶어주기 시작할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격자무늬 모양으로 완성을 했거든요. 자, 완성을 하셨으면 이 안에 식물을 넣어 볼게요. 식물의 수영을 살펴보시고 높이가 어느 정도 적당한 높이 지점이 왔다 싶으면 4가닥을 한 번에 묶어줄게요. 자, 묶어주시고요. 밑면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떼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크라메를 이용해서 행잉 화분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요, 가성비 있는 플랜테리어, 바로 행잉 플랜트 만들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기억하셔서 집안에 있는 식물이 있다면 행잉 화분을 만들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착생 식물을 구입하셔서 단조로웠던 공간에 걸어 두신다면 멋진 실내 공간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쉽게 적용 가능한 플랜테리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해솔이었고요. 오늘도 싱그러운 날 되세요.